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있습니다. 개념 유형으로 먼저 볼게요. 개념 유형으로 내용 설명 좀 하고. (46쪽) 46쪽.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게 명제야. 그지? 참이어도 거짓이어도 명제인 거야. 명제냐 아니냐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또 물을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그 명제가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미지수 x를 포함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이나 식은 어떤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른다. 알겠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란다. 사는 2의 배수이다. 사는 2의 배수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지? 자, x는 2의 배수이다. 자, 이건 명제 아니야? 명제 아니지? 그럼 이건 뭐라 그래? 이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주어진 이 문장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지만, 얘는 x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x가 2의 배수이다가 참이려면 x는 뭐가 돼야 돼? 여기 있는 x는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이러한 값들을 모아놓은 이렇게 생긴 이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알겠어? 어떤 조건은 우리가 소문자 P로 표현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표현할 거야. 집합의 이름이니까 대문자를 쓰겠지? 오케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질문도 나올 수 있다. 어떤 명제에 대한, 그리고 명제나 이 조건에 대한 부정을 우리는 물결 P라고 쓴다 그랬어. 그지? 물결 P라고 하고, 얘가 P의 부정 또는 나P라고 읽어줄 거다. P의 부정을 나타내는 요놈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의 개념으로 쓰게 될 거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참이 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에 보면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명제면 그럼 얘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얘는 참인 명제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는, 이건 조건이야. 명제가 될 수 없죠.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3번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얘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지. 그지? 따라서 이거 거짓인 명제가 되고,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참인 명제겠다. 참인 명제. 이해하는가? 응?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번.
우리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명제나 조건이 제시될 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P 이고 Q, P 또는 Q.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합쳐놓은 거야. 근데 그리고로 연결된 건 우리가 얘네들을 부정하잖아. 부정하면 얘는 납 P 또는 납 Q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지? 그리고는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P 또는 Q라고 하는 얘도 부정을 하면 납 P 이고 납 Q라고 표현을 할 거야. 자, 이 이유가 얘네들이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 얘네들을 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잡고 여기에 그리고였던 걸 부정했으니까 여집합을 만들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러면서 가운데 있었던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니까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뀐 거야. 알겠어? 마찬가지야. P 또는 Q라고 하는 이 진리집합의 부정은,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이면서 그리고 Q의 여집합이 돼버린 거지.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알고 있어야 돼. 나와 있는 2번에 1번은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얘를 부정하래.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을 부정하래. 그러면 나는 자 이렇게 할 거야. 얘를 부정하면 1은 합성수 이거나 소수이다라고 부정을 한 거야. 개념적으로 봤을 때 부정은 P의 부정을 다시 부정하면 얘는 P로 돌아오는 거지. 그지? 소수 합성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합성수이다로 바뀌는 거야. 소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소수이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중간에 아니고라고 해서 여기 아니고라고 해서 그리고의 개념이 쓰였지. 얘를 부정했으니까 또는의 개념으로 얘를 바꿔 쓰는 거야. 알겠니? 문장을 생각보다 수학이 복잡하진 않아.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A는 B는 C, A는 B는 C라고 하는 요놈을 부정하래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써져 있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A는 B는 C라고 하는 건 A하고 B가 같아. 이고 B하고 C가 같아. 이고 C하고 A도 같은 게 A는 B는 C다라는 말이 우리가 풀었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도 같고 A하고 C도 같은 거야. 우리는 얘를 부정하는 거야. 응? 이걸 부정하라는 말은 이걸 부정하라는 말하고 같은 거야. 그럼 얘를 부정했으니까 A하고 B가 다르다. 또는 B하고 C가 다르다. 또는 C하고 A가 다르다. 이게 부정을 한 거야. 자, 이걸 말로 쓰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A와 B와 C가 모두 같다를 부정하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에 좀 부족한 설명들에 대해서는 좀 채워놓을까? 필수제 2번은 이거 한번 정리해놔봐.
필수제 3번 볼게요. 필수제 3번 보시면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이고 두 조건 PQ가 이렇게 나왔다. 얘를 가지고 진리집합을 구해보래. 진리집합을 구하래. 전체 집합을 준 이유는 여집합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해서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1, 2, 3, 4, 5, 6이라는 6가지 저 6개의 원소들 중에서 조건 P를 만족하는 X값은 소수여야 되니까 2하고 3하고 5가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에 의하면 Q라는 조건은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풀어야겠죠? X 빼기 3, X 빼기 4는 0이 되고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3과 X는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P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하고 3하고 5가 되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3과 4가 들어가겠지. 오케이? 자, 1번 P의 부정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P를 다 빼주면 되지. 2, 3, 5를 빼면 1, 4, 6이 들어갈 거고 이게 1번의 진리집합이고 자 2번은 P 또는 Q P 또는 Q라고 하는 얘는 P와 Q의 합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또는 합집합이야. 그리고는 교집합이고 2, 3, 4, 5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건 나P 그리고 Q 3번에 주어져 있는 나P 그리고 Q라고 하는 요놈의 진리집합은 그러면 이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라고 써야 되겠지. P의 여집합 교집합 Q라고 써야겠지. 자, 교환 법칙에 의해서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써놓고 나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지. 따라서 Q에서 P를 뺀다라고 하면 3, 4에서 2, 3, 5를 빼면 이 집합에는 4만 남겠다. 우리는 명제에서 사용되는 조건 이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을 앞에서 배운 집합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해석을 집합의 해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걸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명제의 기본적인 구성을 P, 이면 Q이다. 라고 쓸 거고 이 앞에 오는 P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정 그 다음에 Q 자리에 오는 걸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게 명제의 기본적인 P이면 Q이다. P가 가정, Q를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지금 여기에 가정에 해당하는 게 X는 1이다가 이게 가정이야. 이게 가정이야. X 제곱이 1이다. 이게 결론이야. 근데 이 가정과 결론에 포함되어 있는 얘네들이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 그지? 따라서 이 얘네들을 포함하고 얘네들은 하나의 조건이야, 조건. 가정과 결론에 있는 게 조건들이 들어가 있다고. X는 1이다. 그럼 X가 1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고 X제곱이 1이다.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만 참인 거지. 나머지는 거짓인 거지. 응?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켰는데 근데 얘는 이 명제는 이 명제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는 참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1은
제곱하면 1 되는 거 맞지? x가 1이면 x제곱은 1이 되는 게 맞지? 아닌가요? 지금 가정을 만족하는 가정에 해당하는 P와 결론에 해당하는 Q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1이야. 1밖에 없어요.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 있습니다. 제곱해서 1이 되는 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두 개 있잖아. 그지? 이 가정이 결론을 만족시키잖아. 가정을 만족하는 요놈이 결론에 포함되지. 그지? 이때 우리는 이 명제를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이 명제를 참이라고 얘기할 거야. 다시 P이면 Q이다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가정과 결론 사이의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어떤 진리집합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원 안에 있다라는 건 광명시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지? 왜냐하면 이 학원이 광명시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학원 자체의 위치가 광명시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학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광명시 안에 있는 게 맞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건 부분집합의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알겠나?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는 바로 참거짓을 말하면 되는데 참거짓이 뭐 애매해. 그러면 진리집합 구에서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명제가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가지고 우리 참거짓을 말할 거기 때문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되는 이유는 P가 Q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가정을 만족하는 얘네들은 결론을 전부 다 만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인 거고, 하지만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면 어느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얘네들은 거짓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있는 원소를 우리는 반례, 이 명제가 거짓인 이유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반례가 들어있는 자리는 어디야? 가정은 만족하고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P차집합 Q 자리에 있는 원소들이 반례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얘는 생각해봐. 얘네들은 P차집합 Q가 공집합이에요. P에서 Q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얘는 반례가 존재하지 않지. 그거 참인 거야. 근데 P차집합 Q가 존재해. 그럼 거짓인 거야.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거짓일 때는, 그러니까 참인 것은 참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근데 거짓인 거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얘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하나의 예를 들면 돼. 그 하나의 예를 예라고 한다. 이해하는가? 요게 페이지 50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51쪽에 보면, 자, 필수의 제 4번.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면 x는 2이다.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 라고 물었어. x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들이니까 진리집합을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얘네들은 x-1에 x-2가 0이 되면서 여기서 x라는 값이 1과 x가 2가 나오겠죠. 따라서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1과 2가 있어.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밖에 없지.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이야. 왜? 관리.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1은 앞에 있는 2차 방정식을 만족하지만 2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짓인 거지.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x가 양수고 y가 양수에 있는 x 곱하기 y는 양수이다.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는데 맞죠? 양수하고 양수 곱하면 양수 되잖아. 여기 나와 있는 명제는 참인 거야. 참.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니까 얘네들은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걸 하나의 양수가 되는 상황이 있다라면 실제로 양수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지? 이 양수가 되는 건 x 양수, y 양수도 있지만 x가 음수, y가 음수여도 되잖아. 이 두 가지가 있고 여기는 x가 양수, y가 양수 있잖아. 얘가 여기에 포함되지. 그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참이 되는 게 맞지. 알겠어? 세 번째,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얘가 3의 배수이면 x 더하기 1은 짝수이다. 삼의 배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3, 6, 9, 12 이런 숫자가 있고 여기다 1을 더했대. 1을 더하면 4, 7, 10, 13 이런 숫자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짝수가 아닌 것들이 보이죠? 그지? 따라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관례를 들면 여기서 홀수였던 거 있잖아. 3. 3은 안 되지? 6. 6은 1을 더하면 뭐가 돼? 7. 홀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라고. 알겠어? 응? 가정에는 있는데 결론에 없는 거야. 6 같은 숫자를 말하면 되는 거야. 필수의 5번. 무조건 이거일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는데 그냥 참. 그러면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지. 자, 이게 우리의 목표야. 문제에 주어져 있는 P는 X가 1보다 크다고. 1보.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은 X가 X 빼기 A가 3보다 작은 거니까 A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지. 수직선 위에다 그림을 그려주면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P라는 집합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Q라는 놈은 A 더하기 3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러려면 A 더하기 3은 1보다 A 더하기 3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둘 다 끝값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쟤는 1이어도 돼. 응? 얘가 1이어도 부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알겠어? 명제의 참거짓을 집합의 포함 관계로 정하고 있는 거야.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자, 필수제제 6번. 주어진 벤 다이어그램 안에 PQ, R이라고 하는 이 조건들의 포함 관계가 나와 있어.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고 R이라는 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치? 이 그림을 가지고 R이면 P이다. R이면 Q이다. 그 다음에 not P이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not P이면 not R이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R이다. 이 중에 이제 참과 거짓을 구별하라는 얘기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얘는 R과 P의 포함 관계를 확인할 거고 R과 Q의 포함 관계를 확인할 거야. R이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죠. 얘는 맞는 거지? 참인 거야. 그 다음에 R이 Q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으니까 얘도 맞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놈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냐라고 묻고 있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Q가 P에 포함되어 있냐라고 묻는 거야. 어떤 여집합들은 그들의 여집합은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된다 그랬어. 우리 앞에서 했잖아.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 합 B는 B 작은 거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에 거꾸로 이렇게 부분집합 바뀐다 그랬지. 그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P 여집합이 Q 여집합이면 Q가 P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P하고 Q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지 않지. 따라서 얘는 거짓이야.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성립하니까 얘도 성립하는 거지. R이 P의 부분집합이니까 P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부분집합되는 거 맞아. 이것도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되는 게 요거 때문에 맞는 거지. 답은 3번이겠네. 그지? 어떤 집합의 포함 관계로부터 주어진 명제들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별할 수 있게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우리 모든이는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모든은 그 안에, 그 명제 안에 있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성립될 때 성립하는 명제일 때는 모든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이라는 말은 하나라도 되면 성립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부정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것처럼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모든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조건 P랑 전체 집합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다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 성립돼야 돼.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응? 이때 참이 되는 거야. 단 하나라도 이 얘하고 다르잖아? 하나라도 안 되면 이때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지.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런 명제에서는 요 P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과 비교했을 때 얘가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라도 있어. 그러면 참이야. 근데 얘가 P하고의 전체 집합하고의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거지. 얘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도 안 돼. 그래야지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단 한 개도. 이렇게 되는 건 사실상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P가 공집합이면 거짓이라고 보면 돼요.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으면 거짓.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거 어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부정할 때 모든은 어떤, 어떤은 모든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필수의 7번입니다. 필수의 7번에 보면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세요. 그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2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많이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수는 그 값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양수거나 0이거나 음수. 봐봐. 양수를 제곱해. 양수 곱하기 양수를 하면 양수가 되죠. 0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될 거고, 음수 곱하기 음수를 해도 양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양수건 음수건 0이건 얘네들은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는 그거야. 얘를 빼먹는 거야. 0 되는 경우를.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얘는 거짓이에요. 응? 발계가 뭐냐면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순간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는 0보다 크지 않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지 0보다 커지지 않잖아. 모드는 다 돼야 되거든.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거든. 하나가 안 돼서 얘는 거짓인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이다.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풀어보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만 0보다 작습니다. 그치? 어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이 명제의 입장에서는 얘는 그래서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제의 진리집합은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런 값들을 포함하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잖아. 그치? 공집합일 때 거짓인데 얘는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존재하지. 따라서 얘는 참이 된 거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을 풀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근데 얘는 모든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이게 빠진다라면 얘는 거짓이 된 거야. 빠졌기 때문에. 알겠어? 모든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립되고 어떤은 단 하나라도 성립하면 참이 되는 거야. 제가 명된 내용들을 바로 만렙도 잠깐 볼게요. 만렙에 보면 36쪽. 만렙 36쪽이야. 명제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37쪽. 조건, x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을 주고 그들을 가지고 이제 38쪽. 주어진 명제들을 부정하는 연습을 하고 있죠. 그죠? 부정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야.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뀐다. 알겠어?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다음에 39쪽. 명제의 기본 구조는 P2면 Q이다를 구조로 잡는데 P가 가정, Q가 결론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사이에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참,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거짓일 때 발계라고 하는 건 P차집합 Q. 가정은 만족하나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곳에 발예가 있다. 40쪽. 41쪽.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충분히 보이죠? 이제? 자, 5번 프린트 볼까요? 5번 프린트. 명제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5번 프린트가 있어요. 시험문에 드렸는데 5번 프린트 있어. 명제와 진리집합.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부분은 69번까지였나? 맞나요? 69번까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 70번부터의 문제를 또 풀 수 있게 됩니다. 그지? 70번부터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의 이야기들 가지고 70번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을 구하는 게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지수는 못 찾았어? 찾았어? 그래서 70번이 있는데 보면 13쪽에 70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치?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특별히 막 어려운 건 없으니까 다 보면 되죠. 그리고로 연결된 건 교집합, 또는으로 연결된 건 합집합으로 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100번 라인으로 넘어가면 100번부터는 참거짓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99번까지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는 거고 100번부터는 참거짓을 결정하는 거야. 네? 가정과 결론 사이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집합,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지. (105번에) 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 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다 이다. 그러니까 부등호로 주어진 거에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위주로 문제를 풀면 절대로 안 돼. 얘네들은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호를 잡고, 그러니까 이 부등호의 범위를 표시하고, 그러니까 결론에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저 안에 들어있는 정수만 놓고 보면 이게 마치 참인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건 절대로 참이 아니야. 여기는 가정이 P가 Q의 부분집합이지만 아니잖아. 다시 얘기해서 여기 이 명제는 마이너스 2.5 같은 거 있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무작정 정수만 생각하면 안 돼. 생각보다 막 이게 막 풀다 보면은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가정과 결론이 같을 때가 있어요. 가정과 결론이 같아요. 참이야 거짓이야? 가정과 결론이 같다는 얘기는 참인 거야. 가정과 결론이 같은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그지? 얘 참인 거야. 참. 가정과 결론이 같은 거. 예를 들어 108번처럼 x제곱이 9인 거하고 x제곱이 9인 거하고 절대값 x가 3인 게 있어. 이거 이제 2차 방정식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오고 절대값 x가 3 되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3과 3을 제기집합으로 갖는 이런 관계지. 그지? 따라서 얘네들은 참인 게 맞아. 응? 참인 게 맞는 거야.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든 거 어떤을 포함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문항수업이 많긴 한데 이 명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봐야 돼. 제가 지금 여기 명제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명제와 조건을 가지고 부정을 만들고 이제 진리집합에 대한 관계들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명제를 가지고 변형할 수 있는 식의 모양이 이제 형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 하고 를 끝낼 거라 개념 유형에서 58쪽 명제의 역과 대오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명제를 갖고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